흥미하고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는요, 변동 원가 그리고 고정 원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변동 원가가 나오게 되죠. 변동 원가는 저옥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쭉 증가하게 저옥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 원가도 1단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옥도가 2단위가 되면 총 원가도 2단위, 그리고 3단위 발생하게 되면 총 원가도 3단위가 증가하는 이런 것이 변동 원가가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단위 원가가 나오죠. 단위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저옥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단위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정 원가가 나오죠. 고정 원가는 저옥도가 증가함에 따라도 총 원가는 일정하다. 이것이 고정 원가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단위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저옥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원가는 감소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고정 원가가 되는 거죠. 고정 원가의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표 보시면요,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저옥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변동한다. 총 원가가 변동하게 되겠죠. 반면에 고정 원가는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 원가는 일정하다. 그리고 고정 원가는 저옥도 증감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분류가 나오죠. 원가 분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류는요, 생산 형태 또는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 회계에서 공부했었죠. 구분하게 되면 개별 원가 계산은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작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이것이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업 원가표는 넘버 1번, 넘버 2번, 넘버 3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원가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하는 기업들은요, 조선업이 있겠죠. 조선업, 그리고 항공업, 그 다음에 디디에공업, 가구, 제조업 이런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죠.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요,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되겠죠. 이거는요,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게 돼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원가 계산은 시멘트 공업이라든지 섬유 공업, 그 다음에 식품 가공업에서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품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제품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는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전부 원가 계산, 그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제품 원가의 범위는요, 어떤 원가 항목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게 되겠죠. 전부 원가 계산은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제품 원가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동 원가 계산이 나오죠. 변동 원가 계산은요,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여기까지가 제품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비용 처리한다. 기간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은요, 직접 제조 원가 그리고 제품 원가가 되는 거죠. 직접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원가가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원가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는요, 어떤 금액으로 원가 계산하는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겠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실제 원가 계산은요,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러한 세 가지 모두가 실제 원가를 적용하게 되겠죠. 실제 원가. 실제 원가 모두 적용하는 것은 실제 원가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상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 원가, 직접 노무 원가만 실제 원가가 되는 거죠. 반면에 제조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예정 배부액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표준 원가를 적용해줘요. 표준 원가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요, 표준 배부액을 적용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원가 계산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는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관련 원가 같은 경우는요,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가 되는 거죠.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 즉,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원가, 이것을 관련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 원가는 고려되는 대안들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연금 지출 원가, 이것이 관련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관련 원가는요,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는 즉 특정 의사 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발생된 과거 원가와 대안들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현금 지출 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매몰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회 비용이 있죠. 매몰 원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비가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용, 그러니까 다시 끌어올 수 없는 비용이 되겠죠. 다시 표현할 수 없는 원가, 이것이 매몰 원가가 되는 것이고, 기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르는 비용, 그것이 기회 비용이 된다. 그래서 매몰 원가, 기회 비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회계 오의, 그리고 목적,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3요소, 그리고 제조 원가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 수업은 약간 좀 재미가 없었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에 손을 이제 적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